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원이 주어져 있고 x축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겠지? 자, 그리고 y equal ax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같대. 자, 그러면 y equal ax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이 두 개의 현의 길이가 같다는 거야. 자, 그때 a 값을 구하자. 단 a는 0이 아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자, 현의 길이가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선생님이랑 이거 한번 배워보자. 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그리고 내가 이 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당연히 현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러면은 당연히 현의 길이가 존재할 거니까 이 현의 길이를 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 자, 원의 중심은 내가 한번 여기로 한번 해볼까? 자, 그리고 이 원과 다른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조금만 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원의 중심과 좀 멀게 한번 직선을 한번 그려봤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끔. 자, 그럼 얘도 당연히 현이 존재하고 현의 길이는 이 노란 색깔의 길이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 원의 중심하고 좀 가깝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 자, 그러면 얘도 당연히 현이 존재할 거고 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지금 초록색과 파란색, 노란색 다 길이가 어때? 다 다르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직선이 원의 중심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현의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원의 중심과 이 직선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현의 길이는 짧아질 수밖에 없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현의 길이가 같대.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이 개념에 의해서.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게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당연히 어때야 된다? 두 개가 같아야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거를 이용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그지? 자, 이건 한번 지워보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야 되잖아. 자, 근데 여기가 지금 9,6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여기는 x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원의 중심의 y좌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6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이 길이도 6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이렇게 하면 문제 해석은 다 끝난 거고 이제 계산만 하면 돼. 자, 계산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다? 6이다. 이것만 쓰면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따라서 우리가 배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써주면 돼.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써볼게. 자, D는 자,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쓸 때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좀 좋을 것 같아. 는 0. 이렇게 바꿔주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루트가 분모에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지고 절대값에 자 9,6이 여기에 그대로 대입한 걸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9a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얘가 몇이면 될까? 6이면 되는 거야. 요거를 풀어주면 a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곱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절대값에 9a 마이너스 6. 자, 얘는 6의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1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양변을 3으로 한번 나눠볼까? 자, 그럼 절대값에 3a 마이너스 2 얘가 2의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1이다. 자, 이렇게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돼. 자,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 자, 9a의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4는 자, 얘를 제곱해가지고 내가 전개까지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4고 4a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여기서 4가 이렇게 날아가고 여기 4도 이렇게 날아가고 얘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넘기면은 5a의 제곱 마이너스 12a가 0이 된다. 자, 인수분해까지 해보면 a에 5a 마이너스 12는 0이야. 자, 따라서 a 값은 0이거나 아니면 5분의 12면 돼.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a는 0이 아니라고 했잖아. 자, 따라서 a는 0을 날리니까 자, a는 5분의 12가 정답이 된다. 그지? 결국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당연히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거야.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지? 요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A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B가 뭔가 복잡하게 주어져 있대. 자, 근데 보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는 결국엔 A와 B의 교집합을 내가 한번 구해봤을 때 뭐라도 있다는 거야,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지 않다. 뭐라도 있다라는 거지. 뭐 1이든 2든 뭐라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뭐라도 있게 만들어주는 그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자. 자, 이게 문제지. 자, 그럼 보니까 자, A의 집합을 보니까 자, K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정의가 돼 있잖아. 그럼 일단은 우리가 A에 속하는 X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딱 보니까 뭐가 될 것 같아? 자, 인수분해가 될 것 같잖아. 얘가 딱 2차 식이고 그러면 X의 범위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서 한 번만 더 써볼게.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 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자, X 마이너스 자, 여기 4, 1이고 자,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자, 인수분해 우리가 배운 거. 자, 그럼 X 마이너스 자, 1 그리고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거를 풀어주는 거잖아. 자, 그럼 결론적으로 X의 범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얘가 1부터 4 사이다.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자, 결국에는 얘가 지금 현재 A의 범위가 되겠다. 그지? 자, 우리가 얘를 좀 수직선에 좀 표현을 한번 해볼까? 자, 수직선에 쭉 표현해볼게. 자, 얘가 X 이렇게 되고 자, X가 1을 포함하고 4를 포함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를 내가 만약에 1이라고 하고 여기를 한번 4라고 이렇게 해볼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함되는 모든 X가 집합 A에 포함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X값이 집합 A의 원소라는 거지. 그지? 자, 여기는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B를 보자. 자, B가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복잡한데 결국에는 2차식이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거든. 그리고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거든. 굉장히 복잡해지겠지. 딱 보니까 얘가 지금 로그 2의 x로 정의가 돼 있는데 보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인수분해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 자, k 더하기 1하고 k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를 쪼갤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얘는 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두 개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나오고 크로스 하면 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니까. 그치? 출제도 그렇게 내진 않았겠지.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은 자, 로그 2의 x 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그리고 로그 2의 x 자, 그다음 마이너스 k 더하기 1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자, 로그 2의 x가 사이에 딱 껴있는 범위가 되는데 자, 얘가 더 작은 거잖아. 얘가 더 큰 거고 얘가 더 작은 거니까 k-1보다 크거나 같고 k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지? 근데 우리는 지금 x의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로 한번 바꿔줘 볼게.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로그 2를 밑으로 하고 자, 2의 k 더하기 1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얘는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은 자, 로그 2를 밑으로 하고 자, 2의 k-1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를 다 이렇게 없애줄 수 있잖아. 자, 로그 2, 얘들 로그 2, 얘들 로그 2 이렇게 바꿔주면은 자, 최종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자, 로그가 아니라 x가 자, 2의 k-1보다 크거나 같고 자, 2의 k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자, 얘가 최종본이야. 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여기 위에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합을 표현을 했더니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조금이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K가 제일 이쪽부터 이쪽까지 한번 쭉 조사를 해볼게. 자, 이 범위가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올 거 아니야. 쭉 와. 쭉 오다가 딱 여기 걸렸을 때 한마디로 얘가 2의 k 더하기 1제곱이 딱 1에 걸렸을 때부터 가능한 거지. 그지? 딱 여기서부터 가능해. 자, 그러면 자, 2의 k 더하기 1제곱이 얘가 딱 1에서부터 가능해.
얘보다 이거를 만족하는 K값보다 더 커지면은 이 범위가 이렇게 오겠지. 그럼 다 가능한 거잖아.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K값을 구해볼게. 자, 얘가 지금 2의 0제곱이니까 자, 결론적으로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K가 마이너스 1일 땐 딱 여기에 온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더 이렇게 오는 거지. 그지? 점점 더 와. 점점 더 계속 가능하다가 언제 딱 안 될까? 딱 여기가 경계가 되겠지. 언제? 예. 한마디로 2의 K-1이 딱 4가 되는 순간 이 딱 경계가 되고 그거보다 더 커지면은 존재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고 자, 그리고 2의 K-1제곱이 딱 4가 되는 그 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2의 현재 제곱이 되고 자, 결론적으로 K-1하고 2하고 같아야 되니까 K는 3이라고 딱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는 정답은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지?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선은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문제를 내는 사람도 인수분해가 안 돼 내진 않거든. 다 내게 낼 거야.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만족하는 K 값을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해가면서 K의 범위를 찾는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자,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만 할게. 자, 우리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대로 정의가 돼 있지. 우선은 정의역이 제한이 돼 있고 자,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3차 식이고 요거는 상수지. 그지? 3차 식이 k보다는 크거나 같도록 하는 그러한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요거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자, k도 y 이퀄 k로 봐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k가 언제 가장 최대가 되는지를 먼저 구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거는 자, 이 3차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되겠지. 자, 그래서 자, 얘를 fx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 자, fx를 자, 이 3차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얘는 우선은 원점을 지나야 돼. 자, 그지? 얘는 원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고 자,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그릴 때 미분을 해보잖아. 자, 미분을 해본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 3차 식의 그래프,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0이 될 때가 언제인지를 조사하는 거야. 자, 그래서 fx를 한번 찾아볼게. 자, f'(x) 자, 미분을 해보면은 자, 미분하면 자, 1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자, 얘가 이 식이 0이 될 때가 언제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자, 그러면은 양변을 6으로 한번 나눠볼게. 자, 그러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x 마이너스 자, 1. 얘가 0이 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얘를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잖아. 자, 2, 1. 자, 얘가 1, 1이고 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최종적으로 자, 2x 더하기 1.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될 때가 언제인지를 구하고 싶다. 자, 결론적으로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1이면 된다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어딘지를 찾은 거야.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프를 내가 3차 함수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고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자 기울기가 0이 될 때 기울기가 0이 될 때가 두 개인데 자, 작은 쪽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는 x 이퀄 자,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y 이퀄 k를 그어야 되기 때문에 얘 함수 값이 어딘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자, 함수 값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자, 우선은 x 이퀄 1일 때 자, 이거 x 이퀄 1일 때 함수 값 찾아볼까? 자, 여기다 1 한번 넣어봐. 자, 그러면 4 빼기 3 빼기 6이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니까 1일 때 함수 값은 1일 때 함수 값은 얘가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함수 값은 뭔가 복잡해. 그러니까 일단 넣지 말아 봐봐.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 3차 함수는 원점을 지나야 된다고 했잖아. 자, 보니까 원점은 결국은 일단 y축을 먼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자, y축은 결국은 x 이퀄 0인 지점이 y축이니까 자, 이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잖아. 자,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그어서
이 사이에로만 그려주면 되니까 자 얘를 갖다가 y축이라고 하고 자 여기가 지금 x 이퀄 0이 되는 지점이겠지. 그지? 자 근데 얘는 원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y축하고 만나는 이 점이 x축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x축이 그어진다는 거지. 요렇게 돼야지 여기가 원점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fx가 원점을 지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자 그럼 자동적으로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양수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그지? 자 이제 우리가 y 이퀄 k를 넣으려고 보니까 자 이 조건을 빼뜨리면 안 돼.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야.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어딘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지. 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넣으면 더하기 6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자 이 함수 f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 그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 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1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자 내가 이 점을 갖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지점만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버릴 거야. 자 이 지점에서만 생각을 하겠다. 괜찮지? 자 이제 우리가 y 이퀄 k를 한번 그어 봐야 되는데 자 y 이퀄 k는 내가 만약에 y 이퀄 k를 이렇게 한번 그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y 이퀄 k라고 했어. 자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y 이퀄 k가 파란색보다 작잖아. 그러면 당연히 가능한 거지. 자 그지? y 이퀄 k를 더 위에다 그었어. 이렇게. 자 요건 어때? 자 요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야. 파란색보다 이 초록색 y 이퀄 k가 더 작은 데 있으니까. 자 근데 k가 그럼 가장 커질 때가 언제일까? 만약에 k가 이렇게 그어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파란색이 더 작아지는 부분이 생기잖아. 자 그러면 k가 언제 가장 커지냐면 이 부분. 여기에서가 k가 가장 커질 때라는 거야. 여기가 딱 경계가 되는 부분이잖아. 여기가 y는 마이너스 5고 얘가 딱 k가 될 때 그때 k가 가장 커지는 부분이고 얘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은 파란 색깔이 더 작아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그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 k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실수 k 값의 최대는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5번으로 결정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우선 x 이퀄 마이너스 1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니까 정의역을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k가 뭔지 모르고 여기는 3차 식으로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y 이퀄 k를 그어보면서 실제로 k가 언제 가장 최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 이번 3번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